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1년 동안 이 학원에 이제 세법 강의를 이제 맡게 된 곽경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맨 처음에 시작하면 뭐 과목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과목인데요. 이제 공시법 안에 그죠? 그 세법이란 과목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저희가 격주 단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그죠? 네, 빠듯해서 뭐 과목 소개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과목 이름은 공시법이죠. 근데 공시법이라는 과목 안에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이 있습니다. 세법. 근데 이제 세법이 이제 16문제밖에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4월까지는 1, 2차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민법에서 법의 기본 원리들 다 공부를 좀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죠? 뭐 지금부터 뭐 복습하고 뭐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수업을. 예,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기법 같은 이런 것들은 3월달 할 거예요. 3월달. 자, 그러면 이제 1, 2월달은 어떻게 하느냐면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용어 좀 익히시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다른 거는 크게 필요 없고요. 아무튼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수업 못 들었다 하면 동영상 꼭 들으시고. 그래서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동영상 자주 보면 돼요. 자주. 예.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일일이 막 그죠? 뭐 종이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쓰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동영상 자주 듣고 반복적으로 보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1, 2월 달에 우리가 줄 끊는 거하고 5월 달에 줄 끊는 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 뭐 3, 4월 달 이런 때는 이제 기초를 잡아야 되니까 기초적인 내용들을 아주 치중할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5월 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줄을 끄실 때 이제 볼펜 같은 거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연필로 살짝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줄 끊는 건 5월 달에 줄 끌 테니까 이제 그때 줄 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에 뭐 적고 싶잖아요. 그러면 책에다가 뭘 볼펜으로 적는 것도 괜찮은데 뭐 가능하면 그죠? 뭐 책에 뭘 적지 마시고 뭐 공책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그죠? 준비해놨다가 이제 적으시고 그죠? 안 그러면 뭐 적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판서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죠? 그 판서를 이렇게 해놓고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쉬러 가면 여러분이 판서를 그죠?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집에서 다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죠? 책은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5월 달에 필요한 내용 줄 걸 때 명확하게 그 내용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이제 1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조세의 정의 나올 겁니다. 조세의 정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금. 자, 그런데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과 연관된 세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과 연관된 세금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이 총 5가지가 있답니다. 5가지. 자, 그래서 그 5가지 세금부터 일단 적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거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거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세금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랬는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한 6개 내지 7개 정도, 그죠? 문항이 이렇게, 그죠? 6개 내지 7개 정도 차지를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하나 내지 2개. 재산세는 3개 내지 4개, 등록면허세 1개에서 2개, 취득세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조세총론에서 1문제 내지 2문제, 뭐 그쯤 해가지고 이제 16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그죠 문항수로 봤을 때는 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공부는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왜 골고루 다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뭐 그죠 적게 나오면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저 출제 빈도가 그죠 낮다는 얘기는 공부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예,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6개 내지 7개 출제를 하죠. 예, 그러면 그 세금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막 득점을 많이 올리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죠? 출제 빈도가 낮은 거, 이런 것들, 그죠? 간단하고 쉬운 거, 이런 거 공부해 갖고, 그죠? 득점을 더 올려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세금들을 이제 분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류를 할 때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이 세금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조세의 정의가 나오니까 조세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그죠?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거기 18페이지 1번의 조세의 정의 읽어볼게요. 자, 조세란 자 세금이란 그죠? 무엇을 세금이라 하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그 밑에 과세주체라고 나올 거예요. 과세주체. 또는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 합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오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 얘기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2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세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전부 다 지방세라는 얘기예요. 지방세. 그 대신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자, 그런데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디에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냐 하는 걸 또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는 도와 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나중에 재산세를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서울특별시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특별시와 구가 반반씩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시와 구 뭐 이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3월달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요거 일단 잘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요. 그 옆에 이제 2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하는 거 나올 거예요.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이러면은 그죠? 그 돈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영경비에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거둡니다. 자, 그랬을 때, 그죠? 그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뭐 국방에 쓸 수도 있을 거고, 복지에 쓸 수도 있고, 뭐 행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2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나올 겁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그래서 보통세는요, 그 바로 밑에 줄, 그죠? 양갈로 1번에 바로 밑에 줄 이렇게 돼 있죠.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하는 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줄 것일 것 같으면 연필로 살짝 꺼놓으세요. 그죠?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목적세 같은 경우는 용도를 특정하여 하는 말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 살짝 줄 꺼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세라는 것은 용도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의 쓰임새를 정해놨다. 그래서 오직 그 용도를 위해서만
돈을 써야 된다. 그걸 갖다 우리가 목적세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세다 그러면요, 그죠? 그 돈을 거뒀으면 오직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돈을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전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육세다 그러면 오직 교육에만 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적세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만 세금을 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보통세 같은 경우는, 그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떤 용도로든, 그죠? 그 전반에 쓰면 됩니다. 그죠? 운영경비에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세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요 5가지 세금 있죠? 그래서 요 5가지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라는 얘기예요. 보통세. 그래서 요거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그죠? 이제 목적세를 그죠? 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적세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지금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있고, 지방세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외워야 되는데,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은 3월 달에 합시다. 3월 달에 하고 1, 2월 달에는 거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이제 주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다시 이제 18페이지로 되돌아가셔 가지고 18페이지 되돌아가시게 되면 다시 이제 1번에 이제 조세의 정의를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조세란 해가지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게 그죠? 과세권자, 과세주체를 얘기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오직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과세 요건이라는 게 나오네요. 과세 요건. 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법률 규정에서 세금을 거둘 때 그 법률 규정에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총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과세 대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것만 제대로 알고 가도 예,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세금 거둘 거냐 그거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까?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참 많은 세금을 내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그죠? 어떨 때 세금을 내는 건지 그죠? 그걸 모르고 살아왔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자, 세금이라는 것은 어떨 때 과세가 되느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요,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어떤 행위를 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어떤 행위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고요. 두 번째는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해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부과한다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일단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금이란 건 어떨 때 부과가 되느냐? 첫 번째,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행위를 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두 번째,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세 번째는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 5가지 세금 중에서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자,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대상은 우리는 3가지가 있다 이랬잖아요. 행위, 재산, 소득. 그 중에서 취득세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냐? 이렇게 물어보면 취득하는 행위예요. 취득하는 행위. 자, 그럼 뭘 취득하는 행위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
자, 그러면 또 소유권은 뭐냐 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물권법이라는 거 공부해요. 물권법. 그래서 물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건에 대한 권리를 민법에서는 8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갑자기 생각나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예,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해갖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점유권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까지 합쳐가지고 8개의 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8개의 권리가. 근데 그 8개의 권리 중에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취득을 해봐야 취득세가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과세가 안 돼요. 오직 어떤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요 소유권 취득 행위를 매일매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학원에 오기 위해 가지고 그죠?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가서 그죠? 뭐 가령 뭐 국밥 같은 거 이런 걸 한 그릇 사 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음식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행위예요. 그 다음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사 먹잖아요? 그것도 음료수에 대한 소유권 취득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소유권 취득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유권 취득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과세관청에 찾아가서 취득세를 신고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건의 소유권 취득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법에 요러요러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물건들을 쭉 열거를 해놨다. 나열을 해놨다고 법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열거주의 과세 방식 그러는 거예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 즉 법에 나열해 놓은 물건만 세금을 부과를 해라. 그죠? 그걸 갖다 우리 뭐라 얘기한다고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한다고. 그래서 취득세에 나열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광학권, 어업권, 임목, 뭐 회원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부동산 자체가 대상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동산 자체가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아니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금은 이런 세금들 전부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걸 그렇게 치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가 대상인 게 아니고, 그죠? 취득세는요, 대상이 뭐라고요? 행위라고요, 행위. 아시겠죠? 어떤 행위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근데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그죠? 그걸 뭐라 얘기한다고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 그래서 1, 2월 달에는 자꾸 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용어를 자꾸 익히셔요. 용어를.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자꾸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중에 외우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되면.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그죠? 공부 다 끝나고 나면 A4 용지 5장으로 딱 정리해갖고 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 이거 보면 A4 용지 5장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예.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지금 A4 용지 5장을 안 하느냐? 그 내용이 압축이 돼 있거든요.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그죠? 지금 그죠? 몇 달 정도 우리가, 그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도 있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세금들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또 세금 분류해 놓은 것이 25페이지에 있어요.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나와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을 양갈로 1번 수익과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우리가 소득세라 한다. 그 얘기예요. 소득세라 한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그걸 우리가 재산세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갈로 2번에 보면은 지금 재산세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워버려요. 싹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자산세라고 쓰세요. 자산세.
왜냐하면 그 양갈로 2번에 재산세라고 적어놓고 그 위에 또 사각 박스에 점 찍힌 거 보면 또 재산세가 또 있죠. 예,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데 의미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바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있는 이제 재산세를 자산세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자산세라는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뭐로 삼고 있다? 재산을, 그죠?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자산세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비행위하고 유통세 소비세하고 유통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비세는요, 그 대상이 뭐예요? 소비행위 나옵니다. 소비행위. 그 다음에 유통세는요, 권리나 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 뭔가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걸 갖다 줄여서 우리가 유통행위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세 대상에 따라서 세금을 이제 요 5가지 세금을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취득세 유통세고요. 등록면허세 유통세입니다. 재산세 요거 자산세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자산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자산세는 재산이 대상이다 그랬죠? 어떤 재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유통세는 행위라 그랬죠? 행위인데 아까 취득세는 어떤 행위라 그랬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등기등록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등록 행위라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죠. 등기등록 행위라는 것은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등록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저당권 설정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제 돈 빌려주는 대가로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는 거죠. 그걸 저당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한다는 거죠. 예, 채권 금액 얼마 이래가지고, 그죠? 저당권 설정했다 하고 등기부에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권리를 등기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등기등록 행위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거라고요? 예, 등기등록 행위를 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요. 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 행위를 했을 때 내는 거고, 그죠? 등록면허세는요, 등기등록 행위를 했을 때 내는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면,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 그래요? 민법에서는. 등기했을 때, 그죠? 그걸 갖다가 좀 유식하게 물권 행위를 했을 때 이러잖아요. 그죠? 일단은 부동산 살려면은 계약을 해야 돼. 매매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그죠? 민법에서는, 그죠?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채권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뭘 하면? 등기를 하면 그거를 우리가 물권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뭘 하면? 등기를 하면 그때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소유권 취득이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다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세법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세법에서 이제 적용되는 원리는 또 틀리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만 세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점이 딱 되면, 그죠? 그러면 그때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죠? 세법에서는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 걸로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세법은 등기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럼 형식적 요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돼요. 그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언제로 삼다는 얘기예요? 잔금을 지급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민법하고 세법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이 틀리다 하는 거 일단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보셨고. 자, 두 번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과세 요건. 두 번째. 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요. 누구한테 세금 거둘 거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금 거둘 거냐. 도대체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부과 징수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할 때 그 납세 의무자는 바로 개인하고 법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개인하고 법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인이라는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단체면 사단법인이 되는 거고, 재산이 모인 단체가 되면 재단법인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죠? 뭐 개인 모임을 하거나 친목회하거나 이런 것도 다 단체죠. 예,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단체 말고, 그죠? 국가에서 인격을 부여한 단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법인이라 얘기합니다. 인격을 부여한 단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죠? 단체인데 그거를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회사죠, 회사.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사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해서 등기하고, 그죠? 거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단체는 단체인데, 그죠?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우리가 법인이라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의 납세무자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도 납세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요, 법인도 납세무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 따라서 요 5가지 세금의 납세 의무자를 쭉 구분을 해보면요. 취득세는요. 역시 개인도 납세무자가 되지만 역시 법인도 납세무자가 돼요. 등록면허세도 돼요. 개인과 법인 전부 다 납세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도요. 개인과 법인 전부 다 납세무자가 돼요. 종합부동산세도요. 개인과 법인 전부 다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오직 개인만을 납세무자로 삼는다. 그래서 법인은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 오직 개인한테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이 소득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법인이 소득이 발생되면요. 법인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른 세금하고 갖고 있는, 그죠? 독자적인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 취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까지는요. 개인법인 전부 다 납세 의무를 지는데, 그죠? 양도소득세만큼은, 그죠? 법인한테 부과를 안 하고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개인한테 부과하는 거라고. 만약 법인한테 소득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예, 법인세를 부과할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개인하고 법인이 내는 세금이 서로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과세요건의 세 번째.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표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세율이라는 걸 곱해요. 세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낼 세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세액을 정한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세금 낼 거냐 요거 정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금 낼 거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 하게 되면 결국은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 하는데, 그죠?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률 규정에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그죠? 무엇에 대해서 누구한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지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고 이랬는데 이 내용을 요 옆에다 제가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이라는 걸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했어요.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요 세액, 즉 요 산출세액이라는, 그죠?
요 세액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거를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초가 되는 거. 자, 그랬을 때 무엇을 기초로 삼느냐? 자,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이요.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이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을요, 우리는 종가세라고 이름 붙입니다. 종가세. 따를 종자를 써가지고 가액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금, 금액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금. 그 대신에요, 과세 표준을 수량으로 표시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양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금.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세금은요, 전부 다 종가세예요, 종가세. 가령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어떤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요, 가액.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는데 돈 1억 원을 주고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불했던 그 1억 원 있죠, 1억 원. 그게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그래서 그 1억 원이 뭐가 된다고요? 과세 표준이 된다고.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3억짜리 부동산이다. 그죠? 그러면 그 3억이라는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보통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금액으로 표시를 한다고. 금액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을 뭐라 얘기한다고요? 종가세요, 종가세. 그런데 때로는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세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 등록면허세에 보면 나와요. 자, 등록면허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어요? 등기등록행위라 그랬죠. 그죠? 행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권리를 등기부에다가 기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권리의 취득사실도 기재를 할 거고 권리의 변경사실도 기재를 할 거고 어떤 권리가 말소되는 것도 기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권리가 소유권 같은 것이 이제 말소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말소등기. 아시겠죠? 그럼 말소등기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죠? 그 소유권에다가 빨간 줄을 쫙 꺼요. 그걸 주말한다 그래요. 주말. 아시겠죠? 빨간 줄을 쫙 끊는다고. 그죠? 그게 말소등기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소유권을 말소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의 그죠? 말소를 등기부에다 기재를 하면 그것도 등기등록 행위죠. 그것도 등기등록 행위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하면 한 건당 6,000원으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한 건당 6,000원. 그러면 이때 한 건, 두 건 하는 거 있죠? 이걸 건수로 하거든요. 건수. 그래서 이때는 과세표준이 뭐로 표시가 되었다? 건수로 표시가 되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뭐예요?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이에요. 수량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세금은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종가세도 있다는, 종량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종가세인데 또 어떤 세금은 또 수량으로 표시하는 종량세도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요, 요 5가지 세금, 요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봅시다. 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취득세, 종가세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건너뛰고요. 재산세, 종가세고요. 종합부동산세, 종가세고요. 양도소득세, 종가세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빼고는 전부 다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어떤 권리를 말소를 하거나 또는 어떤 권리가 변경이 되는 그죠? 그런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는 건당 6,000원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종량세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금이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 있으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다고요? 종량세가 있다고. 이거 꼭 기억을 하신다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산출세액이라는 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산출세액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요것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납부할 세금이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납부를 할 때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해야 되느냐? 자, 원칙은요. 현금 납부예요, 현금 납부. 세금이라는 것은 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 돈으로 납부하는 건데 원칙은 일시불로 납부한다, 일시불로. 한 번에 낸다, 한 번에.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한 방에 꽂아줘야 된단 말이야, 한 방에. 그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야 될 세금이 억 단위다. 그럼 한 방에 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분납.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도 해준다고. 때로는요, 돈 대신에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끔도 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물납과 분납도 인정되고 있더라. 자, 그런데 모든 세금이 물납과 분납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들 중에서 어떤 것이 물납, 분납 규정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요. 요 물납도 없고요. 분납도 없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재산세는요. 요 물납도 있고 분납도 인정합니다. 물납, 분납 다 인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물납이 없어요. 그런데 분납은 할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는요. 역시 물납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납은 인정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납 다 없고요. 재산세는 물납, 분납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없지만 분납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납이나 분납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세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요거 구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세금을 돈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산출세액도 표시를 할 때 금전으로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전으로. 돈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돈으로. 자, 그러면 산출세액이 돈으로 표시가 되려면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됐을 때 있죠? 그때는 세율을 비율로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 비율.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퍼센트지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세율이 4%거든요. 매매의 경우 4%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짜리 부동산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원이 뭐가 되고요? 과세표준이 되고요. 거기다 세율을 4%를 곱해주면 얼마 돼요? 400만 원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과세표준이 뭐로 표시가 되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세율은 항상 뭐로 표시해야 된다고? 비율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비율로 표시한 세금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정율세라 합니다. 정율세. 일정한 율을 정해서 과세하는 세금.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과세표준이 이렇게 수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량. 아까처럼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수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량. 그럼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세율을 퍼센트지로 표시를 해버리게 되면 산술세액이 금전으로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가 돼 있을 때는 세율을 금액으로 표시한다고. 금액으로. 돈으로 표시를 한다고. 아까 한 건일 때는 한 건에다가 그죠? 세율을 6,000원을 곱해가지고 두 건일 때는 6,000원 곱하면 12,000원 되잖아요. 세 건일 때는 6,000원 곱하면 18,000원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뭐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수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항상 뭐로 표시해야 된다고? 금액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세율을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을 정액세라 한단 말이에요. 정액세.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는 세금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한다?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을 한다. 그 대신에 세율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는, 그죠? 정률세와 정액세로 구분을 한다. 그죠? 그랬을 때 종가세인 세금은 항상 뭐가 따라 나오고? 정률세가 따라 나오고, 그죠? 종량세인 세금은 항상 뭐가 따라 나와요? 정액세가 따라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죠? 칠판에 보시게 되면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전부 다 뭐예요? 종가세죠? 그럼 세율은 뭘로 표시해요? 비율로 표시해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정률세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죠? 그 대신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죠? 그러니까 정률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정액세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이 정률세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다시 또 어떻게 나누냐면 누진세하고 비례세로 또 나눌 거라고. 자, 누진세라는 세금은 뭐고 또 비례세라는 세금은 뭐냐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책에서 확인을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맨 위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종량세는 보시면 등록면허세 중 일부가 종량세 체제로 돼 있다 하는 게 밑에 사각박스에 나와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30페이지 가봅시다. 자, 30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중간에 양갈로 3번의 과세표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종가세와 종량세로 갈라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율 해갖고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서 우리는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률세율은 그죠? 뭐로 표시한다? 백분비, 천분비해서 퍼센트지, 즉 비율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대신에 그 옆에 정액세율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세표준 크기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뭐 있어요?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이 있죠. 자, 비례세율 그 밑에다가 줄 거세요.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 거기다 연필로 살짝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누진세율 역시 그 밑에다가 과세표준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 거기다 연필로 살짝 줄 것이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용하는 세율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율은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례세의 대표적인 세금이 뭐냐면 취득세란 말이에요. 취득세. 제가 아까 매매로 그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것이 농지나 주택이 아니면 4%입니다. 4%.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적용하는 세율 4%입니다. 4%. 역시 4%고.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0억이 되죠? 그래도 역시 4%예요. 그 다음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또 취득했다. 역시 4%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항상 적용하는 세율이 어떻다는 얘기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일정하다고.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비례세율을 한다고. 비례세율. 그리고 그 비례세율을 갖고 있는 세금을 비례세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용하는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예요. 상속받은 금액이 적으면 10%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정 금액 넘으면 또 20%예요. 거기서 또 일정 금액 넘으면 30%예요. 또 일정 금액 넘으면 40%예요. 최대 몇 프로까지? 50%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을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뭘 한다? 누진세율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세금은 비례세로 세금을 거두고 또 어떤 세금은 누진세로 세금을 거두냐.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진세로 세금 거두는 거를 우리가 인세라 합니다. 인세. 그 다음에 비례세로 세금 거두는 거를 우리가 물세라 합니다. 물세.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세는 뭐고 또 물세는 뭡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구분을 해봅시다. 자, 21페이지 또 가시죠. 자, 2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죠? 거기 중간에 아래에 보면은, 과세 대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하는 거 나와 있죠? 예. 자, 과세 대상, 기속 여부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속 여부에 따라서 인세냐, 물세냐 이제 구분을 하라. 자, 그러면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요, 물세예요,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입니다, 물세. 재산세는 건너뛰고요. 종합부동산세, 인세입니다,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입니다, 인세. 자, 그러면 책에 또 줄을 꺼볼까요? 거기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래에 양갈로번에 인세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조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하는 말 나와있죠. 자, 조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 줄을 살짝 꺼놓으시고 물세는요. 조세의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이러면 나올 거예요. 조세의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조세의 부담 능력이라는 것은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진세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그죠? 세율 체계를 뭐로 한다는 거예요? 누진세 체계로 하는 세금을 인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비례세는 아까 과세 표준이 크든 작든 항상 일정한 비율로 세금 꾼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세는 항상 세율 체계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다고요? 비례세 체계로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세금을 받는데 그 세율이 누진세 체제로 되어 있으면 그 세금은 뭐예요? 인세인 거예요. 그 대신에 비례세 체제로 되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물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세냐 물세냐는요. 과세관청에서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세금을 만들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을 맨 처음에 과세관청에서 창설을 했다.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세로 할지 물세로 할지. 그래서 이거의 성격을 이 세금의 성격을 내가 물세로 하겠다. 그죠? 그러면 세율을 어떻게 해요? 비례세 세율로 해서 세금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세금을 인세로 만들겠다. 그러면요. 누진세 체계를 해서 세율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세금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출 수가 없죠. 둘 중에 한 가지 성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물세의 성격도 있고 그와 동시에 인세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특이한 거 아닙니까?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특이하구나. 다른 거는 세금의 성격이 하나밖에 없는데 재산세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세관청에서 어떤 세금을 만들면 성격을 하나로 딱 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성격이 두 개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세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세금이 아니고 이 세금이 큰 변화를 겪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언제를 거슬러 올라가느냐면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05년도에 세법에 아주 중요한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 그래서 개정을 해갖고 2006년도부터는 새로운 체계로 이제 세금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냈단 말이에요.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대충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건 종합토지세니까 뭘 보유하고 있을 때?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을 냈구나 그 얘기예요.
그 대신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그죠? 토지 이외 건축물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같은 거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을 이 두 개를 통합해요. 통합. 이 두 개를 통합해 가지고 이제 2006년도부터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자, 그러면요. 과거에 재산세 있죠. 법이 개정되기 전 재산세. 요게 물세였단 말이에요. 과거에 종합토지세라는 세금 요게 인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뭘 만들었어요? 재산세라는 세금을 만들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의 재산세는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그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이제 보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걷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의 재산세가 과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재산세가 갖고 있던 성격 물세, 과거의 종합토지세가 갖고 있는 성격 인세,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같이 갖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그저 대상들은 전부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누진세율도 있고 비례세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와 인세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세나 인세를 구분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세율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납세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납세지. 자, 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매매. 자, 부동산을 팔아요. 부동산을 팔면 갑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갑은 팔아서 이익이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갑과 을 있죠. 갑과 을. 갑과 을의 주소지가 어디냐 하면, 자, 여기 양산시라고 봅시다. 양산시. 갑과 을이 양산에 살아요. 양산에. 양산에 사는데 이 거래했던 부동산 있죠. 이 거래했던 부동산은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냐면 그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 자, 그러니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죠? 양산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이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라는 세금은 전부 다 징수방법이 신고납부거든요. 신고납부. 자, 그러면 어느 관청에다가 어느 지역의 과세관청한테 찾아가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란 말이에요. 인세. 사람 중심으로 가사는 인세. 자, 인세면 그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요? 양산시로 가야 돼요? 서울특별시로 가야 돼요? 양산이 양산 그 사람이 주소지. 아시겠죠? 그래서 양산으로 가서 그죠? 여기 국세니까 그죠? 양산에 있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 취득세 있죠? 취득세. 물세란 말이에요. 물세. 이거 물건 중심으로 가서 하는 물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건의 소재지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을은 취득세를 어디 가서 낸다고요? 서울 가서 낸다고. 서울 가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세인 세금은 납세지를 뭐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 그 대신에 물세인 세금은요, 납세지를 뭐로 한다? 물건의 소재지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 주소지로 하는 것은 그죠? 납세무자가 누구일 때? 개인일 때죠, 개인. 각각 을과 같이 개인일 때. 그죠? 왜냐하면 법인은 주소지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 법인 소재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인세라는 세금은 그죠? 납세지를 정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대신에 물세인 세금은 납세지를 정할 때 뭘 기준으로 정한다고요?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납세지 다 알 수 있겠네요. 자, 개인일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요거 물세니까 요거 취득세 물세니까 뭐로 할까요? 물건의 소재지로 하면 되죠.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물건의 소재지로 하면 되죠. 그죠? 그 대신에 요 인세 있잖아요. 인세. 인세는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는 뭐로 한다고요? 주소지를 한다고. 주소지. 개인일 때는 주소지를 한다고. 주소지.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재산세예요. 재산세. 재산세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세금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죠? 물세와 인세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재산세는 납세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납세지는 두 군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딱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납세지를 정할 때 물세의 특징에 따라서 물건의 소재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인세인 세금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예, 재산세는 항상 납세지를 뭘 한다고요? 물건의 소재지로 한다고. 됐죠? 예,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과세 요건에 따라서 세금 분류하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예, 하도록 하죠.